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제75주년 국군의 날을 맞아 전방부대를 방문해 장병을 격려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도발하면 1초도 기다리지 말고 응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오늘 새벽 창원 마산항 인근 해상에 정박 중이던 화물선에서 기름 150리터가 유출돼 해경이 11시간 동안 방제 작업을 했습니다. 어젯밤 경기 이천시에선 한 승용차가 햄버거 전문점으로 돌진해 5명이 다쳤습니다. 쉽게 잠들지 못하거나 잠들더라도 중간에 자꾸 깨는 수면 장애로 병원 진료를 받은 사람이 지난해 116만 3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그중 70%가 50대 이상이었습니다. 토트넘의 손흥민이 프리미어리그 리버풀전에서 시즌 6호 골이자 유럽 무대 통산 200호 골을 터뜨렸습니다. 2010년 유럽 데뷔 후 14시즌 만에 달성한 기록입니다. 배드민턴 여자대표팀이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중국을 꺾고 29년 만에 아시아 정상에 올랐습니다. 아시안게임 여자 단체전 금메달은 1994년 히로시마 대회 이후 처음이자 역대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석 연휴가 이어지고 있지만 오늘은 75번째 맞는 국군의 날입니다. 연휴 동안 민생 행보에 주력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은 경기도 연천의 전방부대를 찾았습니다. 직접 대북 경계 상태를 살펴본 윤 대통령은 북한이 도발하면 1초도 기다리지 말고 응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첫 소식은 황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군의 날을 맞아 윤석열 대통령이 경기도 최전방부대인 육군 25사단을 찾았습니다. 북측 활동을 감시하는 관측소에서 대북 경계 상황을 살핀 윤 대통령은 GOP 초소 근무 병사 등을 만나 격려했습니다.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하지만 여러분의 이 당당한 위용을 보고 국민과 함께 든든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은 25사단장이 북한이 도발할 경우 철저하게 응징하겠다고 보고하자 1초도 기다리지 말고 응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피자 등 음식을 장병과 함께하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하고는 통화 좀 하셨어요? 송편도 먹었고? 윤 대통령은 안보와 경제는 하나라며 장병들이 나라를 지키려고 헌신하는 것이 경제, 산업을 일으키는 지름길도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연휴 첫날 인천공항 화물터미널 근로자를 만난 데 이어 어제 경찰 소방 공무원도 만난 윤 대통령은 연일 민생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국군의 날 메시지를 놓고 충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평화는 강력한 힘에 의해 지켜진다며 정부가 군 위상을 빛내고 있다고 말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군 수뇌부에 대한 국민 불신이 크다며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MBN 뉴스 황재현입니다. 지난달 러시아를 방문했던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번에는 중국 국경절을 맞아 시진핑 주석에게 친서를 보내면서 우호를 과시했습니다. 푸틴 대통령 역시 친서에서 중러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를 내비쳤습니다. 한미일 공조에 맞서 북중러 관계가 밀착하고 있습니다. 신재우 기자입니다. 북한 관영 매체들은 김정은 위원장이 시진핑 주석에게 보내는 축전을 통해 북중 친선 관계가 새로운 역사적 시기에 들어섰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새로운 역사적 시기에 들어선 조중 친선 관계를 두 나라 인민의 지향과 요원에 맞게 공고 발전시키며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하여 김 위원장은 중국 국경절 때마다 시 주석에게 축전을 보냈는데 지난해까진 북중 친선 관계를 심화, 발전하겠다. 중국 정부의 인민투쟁을 지지한다는 정도의 메시지에 그쳤었습니다. 그러면서 한미일 공조 견제에도 나섰습니다. 북한 외무성은 담화문을 통해 북러 관계 발전을 미국이 국제법 위반으로 무근거하게 걸고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이나 우크라이나 사태 발발 장본인인 나토야말로 국제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암적 존재라고 비난했습니다.
다음 달 중러 정상회담을 앞둔 푸틴 대통령도 시 주석에게 축전을 보내며 양국 관계는 포괄적 동반자 관계 및 전략적 협력의 정신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나 북한, 또 중국에 대한 미국이나 서방 세계의 견제, 제재 이런 것들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 북중러가 더욱더 연대를 강화해야 된다라는 러시아 외무장관이 이번 달 방북할 예정인 가운데 양국 실무회담 결과에 따라 푸틴 대통령의 연내 평양 방문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총선 전초전으로 불리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유세가 연휴에도 숨가쁘게 진행됐습니다. 오늘은 여야 지도부가 모두 출동해 각 당의 지지층을 투표장으로 끌어내기 위해 총력을 다했습니다. 보궐선거는 앞으로 열흘 남았습니다. 유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강서구에 위치한 호국 위령비를 참배하고 보훈단체 간담회에 참석했습니다. 보수층을 잡기 위한 보훈 행보입니다. 어르신들 모시려고 좀 하면은 좌파들이 얼마나 반대를 하고 못하게 하는지 극렬합니다. 바로 가는 강서구 만들기 위해서 우리 김태우 후보 꼭 좀 지켜주셔야 됩니다. 여당 후보에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하는 한편 보궐선거 비용은 김태우 후보 개인 비리로 발생한 게 아니라며 야당 공세를 일축했습니다. 김태우 후보가 공익 제보자로서 공적인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다가 생긴 일입니다. 회복 중인 이재명 대표를 대신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홍익표 원내대표가 지원 유세에 나섰습니다. 이 대표 영장 기각으로 반전 계기를 마련한 민주당은 정권 심판론을 내세웠습니다. 독선에 독주에 빠져 있는 정권에게 우리 강서구민께서 반드시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기 바랍니다. 보궐선거 책임이 김 후보에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45억이라는 돈은 우리 강서구민의 돈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나라에서 주는 돈이 아닙니다. 그런 큰 돈을 애교로 받은다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여러분? 선거가 열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공방은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오늘 정치 톡톡은 안보람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강서구청장 선거 이야기로 이어가겠습니다. 이 선거가 단순히 구청장 한 명 뽑는 선거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야 대표 지도부가 총출동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불을 댕긴 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이번 선거 결과를 정권 심판과 연결지었습니다. 내년 총선이야 당연히 이제 정권의 성과 또는 뭐 결과를 심판하는 것인데 이번 강서 선거가 그 전초전 같은 것이어서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영수회담 제안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과 대결 프레임을 짜는 것 같기도 한데 이것이 보궐선거 특징하고도 좀 관련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재보궐선거 투표율 보통은 높지 않습니다. 예. 실제 지난 4월 5일 치러진 재보궐선거 투표율 27.2%에 불과했습니다. 각 당의 지지자가 투표장에 얼마나 나오는지가 당락을 좌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투표율이 문제고요. 또 자기 편을 얼마나 투표장에 가게 하느냐가 승부의 핵심적인 그 원인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강서구라는 지역이 여야 중에 어느 쪽이 더 유리한 지역입니까? 일단 국회의원만 놓고 보면 강서 지역구가 3개인데요. 모두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 선거에서 한 표를 행사할 유권자 50만 603명으로 확정됐는데 연령대로 보면 30대, 40대, 50대 순으로 많습니다.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높은 연령대입니다. 그러면 이걸로만 보면 민주당이 일단 유리해 보이지만 만약에 진다면 그 타격은 더 큰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민주당 측에서는 이길 수밖에 없는 선거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긴장감을 늦추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반대로 국민의힘에선 해볼만 하다 하면서도 너무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의미를 축소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판은 커졌고 결과에 따라 지는 쪽은 지도부 책임론이 불거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안 기자 얘기대로 이미 판이 커지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좀 불미스러운 일도 벌어지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지지자들 사이에서
계속해서 과열 양상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한 중년 여성이 선거 유세 중이던 김태우 후보 측 선거운동원을 폭행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현장에 있던 다른 선거운동원은 해당 여성이 민주당 지지자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영수회담 소식도 한번 보겠습니다. 혹시 진전이 있었어요? 네, 이재명 대표 제안, 정쟁을 멈추고 조건 없이 만나자였습니다. 예. 그런데 이를 둘러싼 정쟁만 3일째 지속됐습니다. 서로 저희를 의심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각자가 정치적인 속셈이 셈법이 있다는 얘기일 수 있는데 뭐가 있을까요? 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민생 영수회담 제안을 또 다른 방탄 전략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아직 벗어나지 못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집중된 여론을 희석하려는 얄팍한 속셈이라는 겁니다. 사심불구, 그러니까 뱀의 마음으로 부처의 입을 흉내내는 꼴이라고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홍익표 원내대표의 과거 발언을 소환했습니다. 대통령과 1대1로 영수회담하자는 것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제왕적 총재가 있을 때 했던 방안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그러한 방식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이 여당이었을 때는 영수회담에 부정적이었네요. 네, 과거에는 대통령이 여당 대표까지 같이 했었죠. 그때랑 지금이랑 같냐 이렇게 했던 그 말을 국민의힘이 그대로 되돌려준 겁니다. 국민의힘은 지금은 떼쓰기식 영수회담보다 여야 대표 회담을 통해 민생에 대해 치열히 논의할 적기라고 주장했습니다. 의도적인 여당 대표 패싱에 대한 불쾌감도 엿보이는데요. 그러자 민주당은 곧장 이재명 대표의 민생회담 제안이 이렇게까지 벌떼처럼 달려들어 거부할 일인지 의아스럽다고 맞받았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은 민생은 보이지 않고 정쟁만 보이냐면서 다시 한번 민생회담 제안 받아들이라고 압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정치부 안보람 기자였습니다. 네, 사건 사고 소식으로 넘어갑니다. 20대 남성이 무면허 상태로 차를 몬 것도 모자라서 영업 중이던 패스트푸드점에 그대로 돌진했습니다. 가게 안에 있던 손님과 5명이 다쳤는데 그 사고 현장을 박혜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깨진 날카로운 유리 조각들이 창틀에 달려 있고 외벽은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무너졌습니다. 어젯밤 11시쯤 경기 이천시 한 도로에서 20대 남성 A씨가 몰던 승용차가 패스트푸드점으로 돌진했습니다. 현장엔 무너진 외벽의 모습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큰 소리가 나긴 했어요. 운전석에서 그 박은 사람 뒤에서 내리는 걸 봤거든요. 다른 사람 붙이고 내렸는데 다른 사람들이 뛰었다고. 5명이 부상을 당했는데 모두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운전자, 동승자, 그다음에 매장 손님 3명. 정상이라 그러니까요. 뭐 크게 많이 다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고차를 몰던 운전자는 무면허였는데 신호를 위반해 직진 중 유턴하는 차량을 피하려다 패스트푸드점을 들이받았습니다. 경찰은 약물 검사와 CCTV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박혜빈입니다. 마산항에 있던 대형 화물선에 급유를 하던 도중 기름이 유출되는 사고가 났습니다. 해경이 경비 함정 5척을 동원해서 긴급 방제에 나섰고요. 부산에선 아파트 17층에서 불이 나 대피 소동이 있었습니다. 심우영 기자입니다. 대형 화물선이 나란히 정박 중인 마산항 인근 해상입니다. 해경 경비 함정이 주황색 오일 펜스를 길게 설치한 뒤 물을 뿌립니다. 해경 대원이 막대를 이용해 흡착제를 들어올리자 시커먼 기름이 잔뜩 묻었습니다. 오늘 오전 1시 45분쯤 경남 창원 마산항 사부두 해상에 정박 중이던 2만 톤급 화물선에서 기름이 유출됐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화물선에서 기름이 유출된 건데요. 해경은 경비함정 5척을 동원해 200m 길이의 오일펜스를 설치한 뒤 기름 수거 작업을 벌였습니다. 급유선에서 화물선으로 연료를 공급하던 중 기름이 넘치면서 150리터가량이 바다로 흘러든 겁니다. 급유선으로부터 유류 수급을 받던 2만 톤급 화물선의 에어베이트로 소량의 유류가 넘쳐 해상으로 유출된 사고입니다. 확산 방지 및 긴급 방제를 실시하였고 아파트 내부에서 시뻘건 화염이 밖으로 뿜어져 나옵니다. 소방당국이 고가 사다리를 동원해 물을 뿌리자 뿌연 연기로 가득합니다. 오늘 오전 3시 40분쯤 부산 다대동의 한 아파트 17층에서 불이 나
4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주민 150여 명이 긴급 대피했는데 이 과정에서 60대 여성 1명이 다리를 다쳤습니다. 경찰은 17층 세대 안방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합동 감식을 통해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심호영입니다. 10대 무인 점포 절도 사건이 또 벌어졌습니다. 이번엔 중학생 2명이 훔친 오토바이를 타고서 무인 점포를 돌며 현금을 훔쳤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남학생 2명이 무인 점포 안으로 들어섭니다. 잠시 뒤 고무망치를 꺼내 계산대에 자물쇠를 내리치기 시작합니다. 지난달 말 서울 은평구 일대 무인 점포를 돌며 현금을 노리고 절도를 시도한 2인조 미성년자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학생들은 무인 점포 여러 군데에서 같은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이 중 3곳에서 현금 30만 원을 훔쳤습니다. 새벽 사이에 이 근방에 한 5군데 털렸다고 그 얘기 들었어요. 신사 터널부터 해가지고 신사 사거리까지 그쪽으로 턴 것 같아요. 이들 가운데 한 명은 다른 점포에서 절도를 시도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다른 한 명은 훔친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났지만 신원이 특정되자 경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과거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지난 28일 체포된 한 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추가적인 범행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이승훈입니다. 미국 뉴욕에 하루 사이 최대 200mm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일부 지역엔 비상사태가 선포될 정도였는데요. 9월인 가을에 뉴욕이 역대급 폭우를 맞닥뜨린 건 100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기후변화 때문입니다. 고정수 기자입니다. 도로를 주행하던 차량이 거센 비에 멈췄습니다. 차오르는 빗물에 버스는 잠겼고 지하철역 지붕에선 물줄기가 폭포처럼 쏟아집니다. 현지 시간 29일 집중된 100mm 이상의 물폭탄은 가히 뉴욕주를 마비시켰습니다. It's kind of off. Also, the trains are messed up, so I'm trying to find a way home now. 심지어 일부 지역엔 최대 200mm의 비가 내리는 등 생명을 위협하는 폭우에 비상사태까지 선포됐습니다. 뉴욕타임스는 기후변화를 원인으로 꼽고 100년이 넘도록 이렇게 많은 비가 내리는 9월은 본 적이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And of course we know this is a result of climate change. This is unfortunately what we have to expect as the new normal. 현지 당국은 늘어난 폭우 기간과 불규칙한 기후 현상이 더해져 예측도 어렵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대비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부동산 시장에선 최근 고분양가 논란에도 상승세인 청약 경쟁률이 화제입니다. 정부가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했지만 지금의 청약 시장 흐름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인데요. 김경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추석 전 마지막으로 분양에 나섰던 서울 관악구의 한 재개발 아파트. 발코니 확장비 등을 감안하면 전용 59제곱미터를 분양받는데 10억 원 가까이 들지만 1순위 평균 경쟁률은 이번에도 60대 1을 넘겼습니다. 관악구에서는 콘도 가장 좋고 4억 5천대로 떨어졌다가 사실 그때는 거래가 안 됐고 지금 현 시점에는 6억이. 아파트 공급 부족 우려에 흥행에 성공하는 단지는 고분양가 논란에도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만만치 않은 분양가에도 연이어 2자릿수 이상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 중인데 이런 청약 열기는 추석 이후에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정부가 5만 5천 가구를 추가하는 등 공급 대책을 발표했지만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사업 지연을 우려해 공사비를 증액할 수 있는 길을 터줬는데 시장은 이를 분양가의 추가 상승 시그널로 보는 분위기입니다. 분양가가 계속해 오르면서 지금이 가장 저렴하다는 인식이 청약 열기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번 달 수도권에서만 2만 가구 넘게 일반 분양에 나서는 가운데 청약 결과는 주춤한 기축아파트 시장에도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MBN 뉴스 김경희입니다. 건강의 기본은 바로 숙면입니다.
하지만 쉽게 잠을 자지 못하고 자더라도 깨는 분들이 많죠. 이런 수면장애 증상으로 지난해 병원을 찾은 분들이 116만 명인데 그중에 70%가 50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현대인들에게 언제 잠을 잘 못 이루는지 물어봤습니다. 좀 과로할 때 하고요. 좀 걱정이 많을 때, 그럴 때 좀 잠이 좀 덜 오는 것 같습니다. 예. 잠을 잘 못 자게 되면 다음 날 좀 생활이 어떻습니까? 많이 피곤하죠. 아무래도 커피를 달고 살 수밖에 없고. 대한민국이 쉽게 잠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면 장애로 진료받은 사람은 2020년 100만 명에 이어 지난해 116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5년 사이 27% 증가한 수치입니다. 연령대별로 보면 50대 이상이 81만여 명으로 전체 진료 인원의 70%를 차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건강한 수면 습관을 들여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눕고 일어나고 낮에 땀이 날 정도로 운동하면 도움이 됩니다. 또 낮잠은 자지 않도록 노력하고 잠자기 전 카페인은 최소화해야 합니다. 신체적, 정신적, 환경적 문제 중 원인이 뭔지 찾아야 하고 습관적으로 수면제에 의존하는 건 금물입니다. 2주까지는 본인이 잠 못 자는 원인을 더 확인하고 노력해보고 수면제를 손대지 말고 병원에 오셔서 선생님이랑 상담하에 중독성 없는 약으로 처방을 하고 원인을 찾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전문가들은 또 잠들기 전 스마트폰 같은 전자기기 사용을 자제하라고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우리에게 추석이 있다면 중국에는 중추절이 있습니다. 국경 기념일까지 겹치면서 중국은 무려 8일간의 황금 연휴를 보내고 있죠. 이 기간에 이동하는 인원이 20억 명에 달하다 보니까 꽉 막힌 고속도로 위에서 마작판이 벌이는 진풍경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윤석정 특파원입니다. 사람들이 둘러앉아 마작을 즐기는 이곳은 다름 아닌 고속도로입니다. 차가 막혀 옴짝달싹 못하자 아예 차 밖으로 나와 밥을 먹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12个小时，12个小时跑了120公里，还没出广州。 황금 연휴 첫날 하루에만 6,300만 명 이상이 고속도로와 철도, 비행기를 이용했습니다. 연휴 기간 연인원 20억 명 이상이 이동할 걸로 예상되는데 특히 국내 여행이 인기입니다. 국내 여행 상품 예약이 지난해에 5배를 넘어섰고 아시안 게임이 열리고 있는 항저우는 6배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还是没有我们国内比较安全一点，而且的话就是国内的话做攻略也比较好做一点，毕竟我知道我们中国的话人情还是蛮好的。 중국 정부는 연휴 특수로 내수가 살아나 경기 침체 우려를 떨쳐내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就是已经超过了90%，然后在后面的预定当中呢，可能还会逐渐的增加。所以说我们现在针对这个国庆假期，我们充满了信心。 하지만 중국의 경제 상황이 여전히 불안해 소비 심리가 연휴 기간에만 반짝 회복세를 보이는데 그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윤석정입니다. 중국 경제가 침체한 주된 이유 중 하나는 부동산 위기입니다. 중국 정부가 각종 부양책을 내놨지만 오히려 투자자들은 부동산 투자를 줄이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더 안전한 투자처를 찾고 있는 겁니다. 최윤영 기자입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 생애 첫 주택 구매 요건 완화, 부동산발 경제 위기론 속 중국 정부가 지난달 초 쏟아낸 부양책입니다. 지난 2020년부터 대대적인 부동산 규제에 나섰던 중국 정부가 경제 위기론 속 다시 부동산으로 자국민의 관심을 돌리려 한 겁니다. 하지만 약효는 한 달 만에 끝난 분위기입니다. 베이징시의 신규 주택 거래는 전달보다 39% 반짝 증가했다가 다시 급감했고 24시간 운영하던 분양사무소도 문을 닫았습니다. 哪怕同样配不摆出来，真正的对比起当时有效性是不是一样有效？其实这个是大家现在是持一个比较怀疑的态度。 앞으로도 부동산 투자는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창장상업대학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1년 이내에 중국 부동산 시장에 대한 투자를 줄이겠다는 응답은 31.7%에 달했고 은행 금융상품이나 원금 보장형 펀드 등 안전성 자산 투자 의향을 밝힌 응답자는 73%나 됐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우리 경제에도 부정적입니다. 부동산 경기가 중국 경제 회복의 핵심인데 중국의 대책이 약발이 안 먹힌다고 생각하면 중국 경제 회복이 상당히 좀 지연될 가능성이 있고 결국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 경기에 또 회복을 지연시키죠. 중국 경제는 부동산 부문이 GDP 국내 총생산의 30% 가까이 차지하고 중국인의 자산 80%가량은 부동산에 잠겨 있습니다. MBN 뉴스 최윤영입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오늘만 같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연휴 나흘째 날씨마저 완벽한 아름다운 오늘이었습니다. 서울엔 고궁이며 극장 가며 어딜 가든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만 시민들의 표정에는 여유와 즐거움이 가득했습니다. 그 모습 신동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복을 차려입은 시민들이 경복궁 이곳저곳을 살핍니다. 나들이를 나온 가족들은 서로 사진을 찍어주며 추억을 남깁니다. 나흘째 이어지는 연휴에 이곳 경복궁엔 가을 나들이를 나온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다른 한쪽에선 가족들과 함께 연날리기 등 전통문화 체험이 진행됐습니다. 애들이 놀기 좋게 돼 있는 것 같아서 좀 더 둘러보고 싶습니다. 서울 광장에서도 그렇고 축제들이 많아서 연휴 동안에도 야외에서 활동할 수 있는 걸 참 찾아보고 있어요. 회전목마 앞에 긴 줄이 늘어서 있고 명절을 맞아 진행된 전통 마당극을 구경하려는 사람들로 무대 앞은 북적입니다. 연휴가 길어지며 놀이공원에도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추석 지나서 친구들이랑 같이 왔는데 놀이기구도 많이 타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좋아요. 극장에는 영화 시간을 기다리는 사람들로 대기석이 가득 찼습니다. 긴 연휴에 영화를 보러 온 사람들로 극장가도 모처럼 활기를 띨습니다. 화창한 가을날 나들이에 나선 시민들은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재충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MBN 뉴스 심동욱입니다. 명절이면 고향이 더 그리운 때인데 마음껏 가지 못하는 해외 재외 동포들이 있습니다. 특히 한국과 미국, 복수 국적자의 경우에는 부처 간의 입장이 달라서 고국 방문이 자칫 불법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 워싱턴 최중락 특파원이 알아봤습니다. 1965년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다가 1984년 미국에 이민 온 고 백두현 씨. 37살인 아들은 국가유공자인 선친의 유해를 한국에 모시려 했지만 영사관으로부터 한국 방문이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이지만 부모 국적인 한국 국적도 취득한 선천적 복수 국적자로 병역 대상자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대통령 탄원서를 보내 한 달 만에 법무부 장관과 병무청장 명의로 답변서가 왔고 이를 MBN이 입수했습니다. 병무청은 병역 의무가 있다는 말과 함께 법조항을 나열했지만 방문 가능 여부 내용은 없었습니다. 법무부는 복수 국적자 정책 절차에 대한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하며 양해부터 구했습니다. 개별적 통지 없이 선천적 복수 국적자가 국적 이탈을 못함으로 인해서 병역 의무가 부과되는 것으로서 병역 기피자를 만들고 법무부는 또 복수 국적자는 한국 여권이 원칙이지만 외국에 거주하면 90일 이하 경우 외국 여권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애틀란타 총영사관은 18세 이상 병역 대상 남성에게 반드시 한국 여권으로 입국하고 미국 여권 사용 책임은 본인이 져야 한다고 통보하고 있어 혼선이 불가피합니다. 특히 국적이탈 법적 기한은 18세 되는 해 3월 말인데 법무부는 18세 3월 말로 잘못 통보하는 실수까지 범했습니다. 18세 3월 말인가요? 아니면 18세 되는 해 3월 말인가요? 그 후자이고요. 정확하지 않은 답변뿐만 아니라 부처 간 입장 조율은 아직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피해를 입어도 바뀌지 않는 재외동포 서비스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저출산과 1인 가구 증가로 국내 시장이 줄어들면서 유통업계가 해외로 동남아 시장으로 적극 진출하고 있습니다. 우리 특유의 빠른 배송이 현지에서도 호응을 얻고 있고요.
시내에는 대형 매장도 세우면서 미래 먹거리 찾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김도영 기자입니다. 대만 수도 타이베이에 있는 한국 식료품점입니다. 최근 우리 노래와 드라마가 인기를 끌며 한국 제품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蛮喜欢看韩剧的，所以韩剧里面出现的食品啊跟商品，我都会特别的关注。特别是我和我的家人都蛮喜欢吃韩式料理的，特别是周遭的朋友如果去韩国啊买东西回来，都会觉得品质怎么这么的好，好到就是还会想再回购。特别是韩国的中小企业的产品的品质也做得非常的好，所以很值得人去购买。 쿠팡은 대만에 진출해 한국 제품을 직접 배달하고 있습니다. 한국식 로켓 배송을 적용해 바로 다음 날 물건을 배달하고 있는데 올 2분기 대만에서 가장 많이 내려받은 앱이 됐다고 쿠팡 측은 설명했습니다. 인구 밀도가 한국보다 높아 한국형 배송 시스템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어 앞으로 대만에 투자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익숙한 한국어 간판 앞에 베트남 하노이 시민이 줄을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지난달 22일 롯데가 하노이에 문을 연 초대형 복합몰입니다. 사전 오픈 기간에만 누적 200만 명이 다녀갔습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내년에는 2,200억 매출을 올려 하노이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통업계가 최근 해외 진출을 서두르는 이유는 갈수록 줄어드는 한국 출산율과 1인 가구 증가 때문입니다. 저출산으로 전체적인 소비자의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국내 시장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러한 유통업체들이 동남아나 이러한 시장으로 진출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최근 잇따른 유통업계의 해외 진출이 2000년대 초반 중국 진출과 다른 성과를 보여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도영입니다. 전립선 환자들 중에 혹시나 부작용이 생길까 치료를 꺼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최근 로봇 수술로 신경 손상을 최소화하고 비대증 치료에는 홍삼 오일을 적용해서 부작용을 크게 줄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이혁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로봇을 움직이는 손이 분주합니다. 배에 작은 구멍을 뚫는 복강경 수술로 출혈을 줄이고 눈으로 보는 것보다 7배 확대해 정밀하게 수술을 진행합니다. 로봇을 사용하는 전립선 암 수술의 가장 큰 장점은 신경의 불필요한 손상을 없앴다는 점입니다. 신경 해부학적인 구조물들이 잘 보이다 보면은 전기 소작기의 사용도 최소화하면서 신경 다발을 보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로봇 수술이 신경 보존술에 있어서 조금 우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수술 부위의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줄일 수 있는 겁니다. 성기능 장애나 요실금이나 이런 것들이 합병증이 올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사실 되게 많이 걱정이 됐죠. 수술 직후부터 지금 합병증은 전혀 없었고. 전립선이 커져 요도를 압박해 배뇨 장애를 겪는 전립선 비대증에서도 부작용을 줄인 치료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홍삼 오일을 전립선 비대증 치료에 적용한 서울 성모병원은 빈뇨와 야간뇨를 포함한 증상이 나아졌다고 밝혔습니다. 전립선 비대증 환자 88명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 결과입니다. 실험에 참여한 환자들에게서 이상 반응이 나타나지 않음을 확인해 방광 아래에 위치한 전립선은 50대 이상 남성 절반 이상이 비대증을 앓고 있고 비만하면 암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MBN 뉴스 이혁준입니다. 청각장애로 음악을 듣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수어로 노랫말과 춤을 전달하는 통역사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BTS 공연을 비롯해서 수어로 즐기는 공연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장벽이 없는 문화가 더 가까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노승원 기자입니다. 무대에서 아이돌 콘서트가 한창입니다. 관중석 가운데에서 한 남성이 마치 춤을 추듯 몸짓을 이어갑니다. 가사와 리듬, 춤을 모두 전달하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입니다. 같은 감정, 같은 즐거움을 전달하려 할 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따려고 일단 댄스 학원에 가서 춤을 배우고 혼자서 12시간씩 연습을 했고요.
듣지 못하는 청각 장애인이지만 공연을 즐기는 데엔 어떤 장애도 없습니다. 통역사가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우와 뭐지 하고 궁금해서 왔는데 너무 신기한 경험이고 좋았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공연장에선 최근 청각장애인들이 직접 배우가 돼 수어로 연기한 공연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공연된 작품은 청각장애인들이 직접 대사를 쓴 이야기꾼 명순이. 소리는 들리지 않지만 그래서 더욱 배우들의 표정과 몸짓에 호소력이 짙게 묻어납니다. BTS 공연에서 수어 통역으로 이름난 통역사는 청각장애인도 우리와 똑같이 느끼는 평범한 사람임을 강조했습니다. 음악을 대부분 잘 즐거워할 거라고 생각을 못 하는데 이렇게 공연 통역을 참여하고 함께 함으로써 재밌어 하시는 모습 보니까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나날이 선선해지는 날씨 속에 가을도 점차 무르익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내려가며 올가을 들어 가장 쌀쌀하겠는데요. 내일 최저기온 서울 12도, 봉화 7도 등 대부분 오늘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낮겠고요. 특히 강원 내륙과 산지는 5도를 밑돌며 설이 가능성도 있습니다. 농작물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그래도 낮이 되면 기온은 금세 오르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 24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고요. 내일과 모레는 맑은 하늘이 드러나면서 귀경길 날씨로 인한 큰 불편함은 없겠습니다. 다만 내일 아침까지 내륙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겠고요. 동해안에서는 높은 너울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역별 내일 기온입니다. 중부지방 아침 기온 춘천 10도, 대전은 12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24도 안팎까지 오르겠고요. 남부지방도 아침 기온 대구 12도로 쌀쌀하겠지만 한낮에는 대부분 24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전국적으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다음 주 후반으로 갈수록 날은 더 쌀쌀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